네, 앞선 리포트처럼 새학기 AI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독이 될지 또 득이 될지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백승진 정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목 중에서 수학과 영어 그리고 정보 수업이 AI 교과서로 도입이 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 AI 교과서가 새로 도입이 되면서 교육 현장에는 많은 혼란이 가중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입 과정의 문제였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AI 디지털 교과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학교 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그런 정책인데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로 본 선생님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범 운영 기간도 매우 짧고요. 네. 또 검정 기간 자체도 굉장히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학부모님들은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내놓은 게 2023년 6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이제 교과서가 나와서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교육 과정이 바뀌고 새로운 교과서가 발행이 됐을 때에는 한 6, 7개월, 최소한 7, 8개월 정도는 학교에서 검정을 하고 그리고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AI 교과서를 놓고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AI 교과서가 AI 학습 진단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첨단 교육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챗 GPT나 다양한 인공지능 등 이 시대의 흐름에 맞기 때문에 AI 교과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어도 사실 뭐 AI를 기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에듀테크를 활용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현장에 이미 들어와 있고 네.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교과서의 형태로 들어오는 건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디지털 기반 교육 시스템의 뭐 조력자라든지 보조 자료 정도로 활용되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교과서의 형태로 들어왔을 때 네. 교실 수업에서 교과서는 굉장히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교과서를 접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요구하는 수업과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려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도 사실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인해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책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해력이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제가 앵커님께 질문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퇴근하시고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죠. 뭐 저녁 먹고 나서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기사도 검색하고 뭐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하죠. 네,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사실 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빈도나 또 그 양이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네. 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네. 수업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보거나 네. 또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이 의존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스마트 기기가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독서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또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봄방학인데요. 네. 사실 방학 때나 방과 후에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에 몰입하느라고 부모님과 대화도 없고 부모님들이 이걸 단속하느라고 힘들어하시고 맞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이제 교과서로 들어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는 네. 뭐 불보듯 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AI 시대를 맞아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일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 AI 교과서를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여러 개선점들이 많이 또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저는 교과서라고 제가 부르고 있지만 네. 사실 원래 명칭은 교과용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용 도서라고 하는 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 AI 교과서를 볼 때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교과서에만 치중해서 교과서만 학생들이 들여다보도록 하는 수업도 사실 기존의 수업들이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의 활동이 없거나 아니면 좀 토의나 토론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수업들 이런 것들이 최소화됐을 경우에 사실 저희가 강의식이고 주입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AI 디지털 교과서도 교사가 사실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지 또 이 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또 평가의 방법에 따라서 이것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면 사실 디지털 기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이 초등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게 AI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네. 의존도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를 먼저 좀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빈도나 또 그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이 이제 이 어떤 윤리의식,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의식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향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형태로 이것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이 되긴 했지만 네. 좀 이것을 다시 좀 백지화까지는 아니어도 재구성해서 학교에서 좀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 보조 자료로 이것을 좀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뭐 디지털 수업을 보조하는 튜터 배치나 혹은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서 드는 구독료 같은 것도 사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 AI 교과서가 도입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더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